마지막 4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이제 두 수를 합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는 함수를 각각 만들 건데요. 상당히 쉽죠. add라는 함수는 return a 더하기 b를 리턴하면 되고요. 그리고 빼기는 return a 빼기 b를 리턴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return a 곱하기 b mul이라는 함수는 a 곱하기 b를 리턴하고요. 나누는 거는 a 나누기 b를 리턴하면 되겠죠. 목만 리턴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되고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호를 하나 더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수를 합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는 함수는 이제 우리 계산기, 기본적인 계산기 함수가 완료가 된 거겠죠.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역시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뭐 프린트에다가 바로 해볼게요. 뭐 값을 프린트 무슨 더하기를 한다. 더하기를 123이랑 234를 더한다. 그러면 바로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한 값이 리턴이 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357이 잘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반복적으로 뭔가 사용할 때 만들어서 호출을 해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이제 고급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함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석이 있죠, 주석.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석을 상당히 성실하게 달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잘 다는 분이 이제 협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함수 내용이 사실 이거보다 예제도 많이 다뤄봐야 되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함수 내용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함수랑 그 다음에 나올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클래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중요한 클래스라는 내용입니다. 클래스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아주 중요합니다. OOP라고 부르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해서 기존 예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이 클래스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객체로 취급을 한다. 무슨 내용인지 뒤에 예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 어떤 곳에서는 붕어빵 틀로 많이, 붕어빵 틀. 네. 붕어빵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재료만 집어넣게 되면 붕어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틀은 똑같아요. 틀은 뭐 똑같은데 여기에 붕어빵에 들어갈 뭐 밀가루의 양, 팥의 양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똑같이 넣으면 이게 이제 얘가 클래스인 거죠. 붕어빵 틀이 클래스가 되고 여기서 나온 애들이 똑같은 객체가 되는 거죠. 객체가 하나가 아닌 거죠. 엄청나게 여러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클래스를 가진 객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한 게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이게 롤인가요? 네, 제가 이러한 게임에서 이런 미니언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능력을 가진,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같은 파워를 가지고, 그런 애들이 엄청 무수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좀 더 강한 캐릭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같은 공격력, 그리고 같은 체력, 같은 속도, 뭐 같은 걸 다 가지겠죠.
그런데 이게 한 게임당 몇 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무수하게 많은 이런 미니언들이 나오는 거 봤는데요. 그런데 얘를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붕어빵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얘를 찍어내는 겁니다. 한 번에 6개 동시에 찍을 수도 있고요. 10개를 동시에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것은 아까 함수는 def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명령어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어,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길 수 있습니다. 변수도 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도 클래스 안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적 미니언이라는 적의 상태를 붕어빵 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고요. 클래스 생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뒤에 이제 만든 다음에 함수랑 같이 클래스를 호출 꼭 해줘야 됩니다. 호출이라기보다는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객체 생성을 해줘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 미니언이라는 클래스는 뭐 체력이라고 하는 HP가 100이다. 그리고 얘는 공격 한번 사람을 공격하면 3의 힘을 가진다. 그리고 어택이라는 함수를 써서 얘가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든지 하면 HP가 뭐 깎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클래스 안에 내용이 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미니언을 생성을 하게 되면 모든 적들, 미니언이라고 부르는 적들이 똑같은 특징을 가진 적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아주 게임하고 좀 비유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다음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게임을 한다 했을 때 미니언이라는 적 그리고 man이라는 이 인간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 인간과의 대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언 클래스명을 보시면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다 했죠. 이거는 이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보통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니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는 스피드가 5고요. 그리고 사람도 보면 스피드가 10이죠. 사람이 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얘는 체력이 100, 얘는 체력이 300. 그리고 공격력은 얘가 5, 얘는 30.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100이기 때문에 인간이 3번, 4번 정도 공격을 하면 얘는 없어지게 돼야 되겠죠. 얘는 미니언은 어택이 오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 60번을 해야 곱하기 60을 해야 300을 이제 깎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속성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 미니언에는 변수만 들어가 있고요. 사람에게는 변수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뒤에 함수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히트라고 하는 공격을 한다 라는 건데요. 보시면 셀프라고 해서 본인, 나의 자신, man에서 만들어진 객체 본인을 말하고 얘는 미니언, 이거 그거였죠.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 애죠. 함수의 매개 변수입니다. 두 개의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보들, 이 안에 있는 나의 정보들과 상대방의 정보를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셀프의 체력, 내 체력은 내 체력에서 미니언의 공격을 빼줘야 됩니다. 300에서 얘가 한번 공격을 하면 어택을 받으면 히트를 받게 되면 이 5만큼 까지는 거죠. 그래서 295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번 공격을 받으면. 네, 이거는 이제 만든 거예요. 클래스, 미니언이라는 클래스랑 맨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휴먼 에너미라고 해서 이 클래스를 대문자가 되겠죠? 미니언 M
네, 이렇게 이제 인간이라는 휴먼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ma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 안에 아까 만들었던 이 man의 모든 정보가 담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num이라는 변수 안에 이 클래스의 모든 것이 담긴다. 이게 이제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넣어서 만든 거죠. 붕어빵 하나 만든 겁니다. 얘도 붕어빵 하나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이 가지는데 휴먼에 똑같은 거죠. 휴먼은 히트. 휴먼은 얘를 다 가진다고 했어요. 휴먼의 hit이라는 함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휴먼은 이 man이라는 휴먼은 이 클래스 man이라는 얘가 이제 휴먼이 가집니다. 휴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휴먼의 hit라는 함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점이 있죠. 점. 네. 휴먼.hit 하면 여기서 만들었던 다 가지고 있는 휴먼의 hit 함수에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함수 접근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에 접근할 때는 객체명 휴먼의 hit라고 하면 이 hit 함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nemy의 매개 변수, 이 미니언이죠. 이 enemy의 얘의 이제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휴먼 HP를 출력을 하면 아까 300에서 5가 빠진 29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설명이 제대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실전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클래스라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이 클래스라는 것은 붕어빵 뭔가 틀을 만들어서 객체 하나하나마다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 많은 수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 같은 특징을 가진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방금 했던 이 미니언 예제를 한번 실습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해서 class.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class.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 첫 번째로 class mini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피드는 5 그리고 HP는 100 아이고 잘못됐네요. HP는 100 ATD 어택은 공격력은 5 이런 식으로 미니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클래스 ma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HP는 300 어택은 30 스피드는 10 그리고 함수 hit라는 내가 맞았다라는 함수입니다. 셀프 미니언 함수에서 셀프의 HP는 셀프의 HP 빼기 미니언의 HP 네 점으로 미니언의 어택 공격을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미니언이라는 클래스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냥 이거는 이제 틀을 만들었다. 이제 여기까지는 미니언이라는 틀, 그리고 맨이라는 틀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휴먼이라는 거는 맨이라는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에너미는 미니언이라는 이렇게 뒤에 괄호를 써줘서 클래스를 이제 객체화 시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에서 히트라는 함수로 접근 에너미의 정보를 이제 맞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print 휴먼의 HP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에너미한테 휴먼이 한 대 맞았기 때문에 휴먼의 HP는 295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295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클래스는 함수도 가지고 변수도 가지고 모든 이제 붕어빵 틀 특징들을 다 가집니다. 틀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붕어빵을 하나씩 구워서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객체. 그래서 객체마다 클래스를 만드는 게 이제 객체마다 이 특징을 각각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이 뒤에서 설명을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모듈과 라이브러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모듈은 함수 혹은 변수 그리고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뭐 example.py 라는 그 파이썬 파일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다른 py라는 a.py라는 파일에서 b.py라는 거에서 작성한 것을 다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모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 머리 부분을 적과 관련된 부분을 A라는 사람이 맡고 아니면 뭐 주인공 부분을 B라는 사람이 맡고 그리고 배경적인 부분들을 C라는 사람이 맡고 그래서 나중에 합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파이썬도 거기에 속하게 되고요. 그럼 모듈을 한번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모든 모듈을 한꺼번에 불러올 때는 import 모듈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혹은 그 모듈 다른 py에서 모듈 함수 하나만 불러올 때는 from 모듈 이름 거기서 import 모듈 함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예시로 들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파이썬 일단 작업하던 폴더에서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a.py라는 것과 b.py를 만들어 볼게요. 네, a와 b 이름을 가진 파이썬 파일 모듈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add 함수 하나 방금 잠시만요. 잘못했죠. 네, add라는 함수 두 수를 더하는 add라는 함수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a.py에다가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네, 더하는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a.py라는 이 파이썬 파일 안에 ad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듈이 될 거고요. a라는 모듈이 되고요. 그리고 add가 모듈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b.py 지금 A와 B가 같은 폴더 내에 존재를 합니다. 같은 폴더 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b.py에다가 import A, 네, A
네, 그러면 이 A에 있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다 불러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add라는 함수를 바로 한번 써보죠. 1, 3. 네, 그리고 print result 이렇게. b.py에는 지금 b.py에는 지금 add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뜨네요. A라는 모듈이 지금 모듈화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뜨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add가 not defined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from A라는 모듈에서 import add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아까 보여줬죠? 요 밑에 거 import는 지금 안 되고요. from 모듈 이름 A라는 모듈에서 모듈 함수인 add를 import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a.py에 있는 것 중에서 add라는 함수를 불러오겠다. 아니면 import에다가 별을 쓰시면 a에 있는 모든 함수를 불러오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add 밖에 없으니까 add로 해볼게요. 그럼 add 1, 3 그러면 우리는 4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네, 4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른 모듈을 혹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뒤에 다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뒤에 보시면 네.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 쉽게 이런 함수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부르는 아주 대표적인 함수인데요. 이거 뭐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많나요? 예. 상당히 어렵죠. 자연수인가요? 외에 뭐 Z맥스 뭐 이런 식의 함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들어가면 더 복잡한 게 많이 나오죠. 이것들을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많이 파이썬이랑 많이 했다고 하지만 수학적인 이러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코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듈, 라이브러리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가 이미 이제 전공자들, 엄청 실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할 때 모듈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서 그냥 우리는 한 줄 혹은 두 줄로 그냥 쓰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함수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클래스와 함수 그리고 뭐 다양한 예제들 반복문과 이제 조건문의 예제들을 몇 가지 다뤄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복잡해지고 있어요. 함수랑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복잡하고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이 클래스가 정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해보면 이게 클래스구나 이게 함수구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